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5주차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달 들어서 이제 상장하는 종목이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들도 사실 상승할 거를 예상했다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이 정도면은 축구계의 펠레급으로 엄청나게 틀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다른 것들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약간 그런 합리화가 가능했는데, 피플바이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상장일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엄청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도 피플바이오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었고,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조금 겁도 납니다. 자신감도 떨어졌고.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올려왔던 것도 있고, 틀리더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빅히트에서 좀 느꼈는데, 빅히트는 또 좋게 봤던 분들이 많았죠. 근데 예상대로 따상까지는 찍었는데 그 뒤에 급하게 흘러내리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그냥 마냥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안 팔고 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매수 잔량을 확인했던 분들은 따상에 많이 팔았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장하는 종목들은 꼭 매수 잔량을 체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특히 따상을 가가지고 상한가를 유지하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계속 체크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는 종목은 고점 매수하시는 거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록 자신감은 없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을 살려서 그래도 소신껏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얘기 드렸듯이 예상일 뿐인 겁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예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월 5주차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 센코, 위드텍 세 종목입니다. 상장일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순차적으로 상장을 하고요. 요 업종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또 따로 링크 1분, 3분, 5분 시점에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바이브 컴퍼니는 AI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센코는 센서 및 센서기기 등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환경 측정 시스템도 일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텍은 분자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히 반도체 쪽, 그 나노 단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에 꼭 필요한 솔루션 및 장비를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 종목의 특이사항이라고 하자면은 청약일 및 환불일이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시드가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시드가 작은 분들은 요 세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종목을 청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이 세 종목을 분석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청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는 사실 센코가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로 보면은, 개인 경쟁률로 보면 바이브 컴퍼니가 1등이지만 반대로 증거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드텍이 1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시드도 크고 경쟁률도 높은데 증거금이 낮다. 솔직히 저는 요거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이래 되면은 증거금도 뭐 물론 그 우대 기준이 요쪽이 좀 우대 등급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딴 데서 정보 파악을 해보니까 위드텍이 또 증거금은 제일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니면은 댓글로 아니라고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목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바이브 컴퍼니는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빅데이터를 스스로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리포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밴드 중에 가장 최상단이 2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공모가 금액으로 이제 들어온 금액은 182억입니다. 청약률은 1358대 1이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 구성이 좀 여러 명이긴 하지만 약 40% 정도가 있고요. 특히 두 번째는 아니네요. 아무튼 그 카카오에서 꽤나 높은 비중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 이외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향후 바이브 컴퍼니가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기도 하고, 그래서 카카오가 매출을 올려주면은 매출 증가 및 주가가 상승되고 거기에 대한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뭐 거의 한 2대 주주급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이 기본적으로 43.56%까지 잡혀 있고요. 의무 보유 확약 기준에서 미확약 물량이 약 85%가 되는데 이 물량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42.5% 정도가 상장일 날 유통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해서 이 회사가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는 사람들 33명과 6인들이 요 행사 기간 안에 나는 이 가격에 내한테 권리가 있는 주식 수만큼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종의 조금 저렴하게 유상증자를 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총 37만 주까지 약 37만 5천 주 정도 되겠죠. 까지 가능하고 현재 상장 후 총 주식 물량 기준으로 약 7%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이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 정보를 보면은 2018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76억 정도 흑자를 기록했지만 19년도, 20년도에는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20년도 전반기 때는 이 적자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193억까지 현재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약 1,510억이고요. 장외가에는 약 36,000원 정도까지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약 장외가 36,000원 기준으로 시총을 잡았을 때는 약 1,900억 정도의 시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PER이 높아지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만한 성장 가치가 있는지는 향후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주주 구성은 나쁩니다. 사실 저는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가 대기업 한 명이 꽤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 SK바이오팜 최대 주주가 SK이고 75%였잖아요. 그게 그런 구조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상태가 누구 왜 몇 명 그래가지고 왜 몇 명이 굉장히 많은 상태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최대 주주 등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데 바이브 컴퍼니는 누구 왜 9명 이렇게 되어 있죠. 나쁘다. 하지만 비율로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약 42.5% 정도가 유통이 되고요. 그래서 좀 나쁘다고 보고 기관들이 미확약 물량으로 비율을 약 85%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들도 상장일날 주가 흐름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혹은 상장일 이후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테마성은 아무래도 앞으로 인공지능 사업 쪽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경쟁률, 개인 경쟁률 모두 굉장히 준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190억이죠.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공모가 시총이 약
1,500억인데 당기 순이익 그리고 또 전반기 기준으로만 19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나쁜 얘기죠. 그런데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은 현재 나쁜 상태,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코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에 단순하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경쟁률이 준수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약 130% 정도에서 시초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높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5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130에서 150% 정도 사이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은 시초가 대비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다시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패턴이 된다면 시초가와 공모가 사이에 아마 종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한 110%나 제 예상이 틀려서 아니면 공모가 이하로 시작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살짝 흘러내렸다가 요 상황과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가장 크게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 좋기는 한데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조금 많고 요 단기 순이익 같은 이런 재무제표가 좀 보기 안 좋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센코, 센서, 특수한 센서들을 개발하고 그걸 이용한 센서 기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친환경, 환경 측정 기기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센코 공모 정보로는 10,000원에서 13,000원, 그 중에서 13,000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고, 공모를 통해서 총 210억 정도의 이제 자금이 추가로 발생을 했다. 개인 경쟁률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조금 피해를 받아서 366대 1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이브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고 최대 주주 구성도 물론 퍼센트는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최대 주주 한 명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성은 좋지만 비율은 크게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 30% 정도까지 된다라는 점은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피플바이오에서 이제 하락을 예상했던 게 1개월 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다. 그리고 3개월 차 때도 많다. 그거를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하지만 피플바이오가 바로 상장일 날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세력이나 기관들이 충분히 상승을 시켰다가 수익을 쫙 실현하면서 떨구기에는 이 1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1개월 전에도 한 번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다 이거를 데이터를 봤을 때 미확약 물량이 약 94% 정도 되고요. 이 물량을 봤을 때 약 266만 주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할 것 같고 전체 물량의 약 34%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랑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했는 물량이 있는데 자,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 사람에게 주는 권리고요. 행사 가격이 625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행사를 안 하면은 이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주식도 향후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 그리고 신수 이수권 부사채 발행했는 거는 가격이 공모가입니다. 공모가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13,000원이었죠. 이게 13,000원에 행사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약 8만 주 정도가 되는데 상장 후 3개월에서 18개월 되는 시점에 이게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면은 어느 정도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큰 성장이 아니라면 사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모가보다 아래로 갔을 때는 이걸 행사하면 손해죠. 그래서 크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특례 상장하는 업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재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는 241억, 올해는 전반기 때만 약
약 134억 정도를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브도 그렇고 센코도 그렇고 약간 연구개발 쪽에 투자하는 게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또 그게 특허가 되고 기술력이 되어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13,000원 기준으로 시총이 1,000억 정도가 되고 장외가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개인도 이게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판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공모가 대비 높게 가격을 형성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공모가에서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이 가격으로 봤을 때 시총은 약 110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관 경쟁률도 848대 1로 좀 낮은 편이고요. 자, 최대 주주 구성은 매우 좋다고 봐요. 개인 한 명으로 딱 됐으니까. 그렇고 비율은 좋기는 한데 1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30%로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개월 딱 지났을 때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은 64%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약 260만 주 정도가 상장일날 바로 유통이 된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93% 거의 94% 정도 되는 물량으로 기관들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성은 하지만 뉴딜 그리고 공모해서 들어왔는 돈을 그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하는데 그쪽에 이제 뭐 기술 개발이나 시설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업이 센코 쪽에서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약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경쟁률을 이래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1000만 제가 이걸 잘못 봤네요. 13억이네요. 130억이 아니고 적자는 전반기 기준으로 약 13억 정도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현재 나쁘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하시고 사실 전체적인 유통 물량도 조금 낮고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약간의 경쟁률 팀킬 받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이쪽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센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력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안 좋아서 사실 90%에서 110% 정도의 시초가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이 상황에서 시초가에서 예를 들어 정말 90%로 잡히고 흘러내린다면 조금 힘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피플바이오하고 비슷한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흘러내렸다가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2일차, 3일차 이래 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락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다시 상승, 치고 올라오는 힘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30% 이상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은 사실은 청약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매수를 새로운 신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을 접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바이브 아까 전에 제가 적자를 190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맞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것도 잘못 봤는지 한번 볼게요. 맞네요. 19억입니다. 바이브.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얘기했죠. 요거 190억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9억이 맞네요. 적자는 19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드텍입니다. 위드텍은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청약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넣어서 4천주를 청약 넣었는데 경쟁률이 1185대 1이었습니까? 사실 한 4주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3주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분자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솔루션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도 함께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공모가 밴드 21,000원, 25,000원 중에서 25,000원 약 265억 정도의 자금을 얻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1185대 1에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위드텍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최대 주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약 66% 정도의 지분을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물량은 사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많은 비중이 나올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량들, 보호예수로 물량, 묶인 물량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점,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게 딱 공모했는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실제로 SK바이오팜이 이런 패턴이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물량이 다 나온다고 해도 이 전체 물량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기관들의 그 미확약 물량도 사실 저는 이것보다 낮을 줄 알았어요. 약 30% 미만까지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60% 정도가 미확약 물량, 앞에 있는 센코나 바이브에 비하면은 준수한 편이죠. 그래도 그렇고 전체 물량을 이거를 반영해가 계산을 하면은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은 13%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있던 아까 전에 상장일날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 추가될 수 있는 물량들 있잖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그런 추가 물량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위드텍은 현재 이 전체 주식수에서 추가로 주식이 추가가 되려고 하면은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46억, 그리고 116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도 약 34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작년보다 더 큰 성장을 기대를 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아가지고 약 34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쯤 되면 한 70억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성장되고 있는 와중에도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큰 장점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19%. 요때 매출이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요때는 근데 또 이익률은 좀 낮았어요. 요 부분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도 작년에도 약 21.50. 얘기를 잘못했네요. 수익 극대화했는 게 요때네요. 요때 수익률이 약 21.50까지 기록을 했었네요. 그래서 수익률도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성장성은 무시한 성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1만 3천. 지금 보시면 공모가 기준이긴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2019년도에 11만 3천 원 정도가 주당 순이익이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PER이 0.2입니다. 위드텍을 분석하는 다른 유튜버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약간은 고평가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그분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PER을 많이들 보잖아요. 근데 PER이 0.2인데 이게 왜 고평가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공모가 대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평가가 아니고 그냥 이것만 봐도 몰라 얘가 한 7, 8 정도 나왔는데 왜 이게 뭐가 반영이 안 돼서 고평가다 이런 모르겠지만 0.2가 나왔는데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충분히 향후에도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모가 25,000원 기준으로 시총이 약 1273억이고요. 장외가는 약 4만원 정도의 판단은 38,000원의 판단 얘기도 있지만 살려고 하는 물량들은 거의 3만원이고 약 32,000원 또 있기 때문에 그냥 32,000원 잡았을 때 시총은 1,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아까 전에 2019년도에 116억의 단기 순이익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PER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것도 해봤자 15? 15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래는 작년보다 단기 순이익이 더 큰 성장을 원래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서 향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 종목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기관 경쟁률은 약 1336대 1이고, 결론은, 자, 최대 주주 구성 비율은 매우 좋은 상태라고 보고요. 상장 일날 유통 물량은 뭐 13%면 매우 좋은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5,000원짜리가 공모가 기준이지만 70만 주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된다는 거는 엄청난 품절주의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물론 품절주라는 건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쉽게 떨어지는 성향도 있지만 충분히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죠. 시장에 관심을 받고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아쉬운 거는 이제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이 거의 한 60% 정도가 된다. 요게 조금 아쉽긴 해요. 기관은 뭔가에 제가 모르는 뭔가의 정보가 있고, 그래서 혹시나 모를 변수에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는 물량들이 생각보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반도체하고 엮이다 보니까 미래성은 좋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반도체랑 그냥 똑같이 동일시 조금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매우 좋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분자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공정 기술이 너무 세밀화가 되면서 그게 필요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 나노 단위의 공정이 점점 활성화가 될수록 위드텍의 기술력이 점점 필요로 해지는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기관이 한 1136대 1, 개인 또 1185대 1로 굉장히 좋은 상태고, 공모가 시총이 아까 전에 1271이죠. 당기 순이익이 2019년도로 봤을 때 119억입니다. 2020년도 때는 기대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향후 몇 배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 시총은 엄청나게 낮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조금 나쁜 점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따상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얘는 따상상도 한 번은 찍지 않을까. 그렇게 솔직히 잘 됐을 때 따상상도 한 번은 찍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기대감까지 드는 저는 종목이거든요. 요것만 정말 빼면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게 조금 마음이 걸려서 개인적으로 따상을 한번 찍고 흘러내리는 패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더블은 저는 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최근 국내외 시장 및 IPO 시장 흐름 특성상 더블 후에 매수 잔량을 잘 체크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얘가 만약에 솔직히 이렇게까지 한번 봤다,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제 예상이 완전 확 틀리잖아요. 정말 공모가도 못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흘러내리잖아요. 저는 무조건 얘 분할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1년에서 3년짜리 저는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다른 경쟁사, 더 큰 좋은 기술을 가진 경쟁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장비상에 큰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실제로 삼성하고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야, 지금 못 쓰겠다 이래 돼가지고 갑자기 계약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악재가 완전 이 기업을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악재 같은 게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무조건 우상향해 갈 수 있는 저는 종목이고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예상했는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은 수익 극대화를 하고 관망을 하겠지만, 언제라도 얘가 시총이 정말 한 1,500억 이하 혹은 1,000억 이하까지 흘러내리면은 위드텍은 그 당시의 시점으로 어떤 악재와 호재와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주가가 흘러내렸다. 이 종목은 저는 중장기 투자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반영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매수 잔량 체크를 늘 습관화하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바이브 컴퍼니는 상장일날 주식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약 230만 주 정도가 되고 센코는 약 26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센코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 공모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잡혀 있는데 그 물량이 어디서 잡혔는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위드텍은 약 70만 주 조금 안 되는 물량이 있고 다른 종목들은 사실 매수 잔량을 크게 체크를 안 해봐도 되는 게 얘들은 그냥 매수 잔량 및 호가창의 흐름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적정한 타이밍에 익절을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다. 아예 90%의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신규 매수에는 조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관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위드텍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느 정도 따상까지도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막 90%에 시작하고 흘러내리면은 진짜 면목도 없지만 그때는 얘 무조건 그냥 매수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매수 잔량이 그 시간외 9시 전 시간외 매수 잔량이 500주 이상일 때는 저는 얘가 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 이것보다 낮아도 저는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요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1000주 이상 솔직히 뭐 700주 이상 700만 주 죄송합니다. 제가 만자를 뺐네요. 자 700만 주 이상만 돼도 당일 따상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000만 주 이상이 된다. 9시 시간 전 1000만 주 이상이 된다 하면 얘는 금일 따상을 예상하고 따상을 예를 들어 찍었다. 그런데 이제 매수 잔량이 봤는데 100만 주 이하로 잘 안 내려온다. 그 이상 유지하면은 아마 그날은 긍정적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날 또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징에서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틀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드텍을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계속 틀리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앞에 데이터를 보셨듯이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요거 하나 빼고 너무 다 좋아요. 너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거의 SK바이오팜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저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 누누이 강조드리고 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수 잔량 꼭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적절하게 대응해서 혹시나 위드텍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은 꼭 큰 수익으로 돈 벌어 가시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불안한 마음 속에도 주가 예상은 한번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어서 참고를 하시고 꼭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 성투하시는데 정말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꽤나 길게 갔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꼭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